안녕하세요. 토마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이크에 입문하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을 단풍이 전국을 물들이고 있고 하늘은 한없이 푸르고 높아서 정말 멋진 풍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스는 다른 바이크 브랜드보다도 입고되는 물량과 시기가 제각각이므로 바이크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내년 봄에 준비가 되어 입문이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시골에서 자랐기에 완전 촌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바이크 즉 오토바이라고 불리는 모터사이클은 짜장면 배달 오토바이를 본 게 전부였던 촌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이사 오신 어르신이 크롬광이 반짝이는 오토바이를 마당에서 열심히 닦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이지 한방에 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은 오토바이 주행은 안 하시고 볼 때마다 닦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온통 비포장 신장로를 달리면 오토바이가 흙먼지를 온통 뒤집어 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몇 번인가 그 어르신이 주행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때 사나이 가슴을 울리는 엔진 배기음에 어린 가슴이 콩닥콩닥하던 기억이 지금도 엊그제 같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어느 날 그간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오던 골프라는 취미생활에 조금씩 염증을 느끼던 시기에 그 옛날 가슴을 울리던 할리바이크를 타보면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할리 매장으로 달려가서 영업사원 안내로 이 바이크 저 바이크 보고 만져도 보고 앉아도 봤습니다. 잠깐씩이지만 엔진 시동을 걸어 들려주는 배기음은 정말이지 가슴 뭉클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순정 머플러라서 그리 엄청난 굉음은 아니었는데도 감동 먹은 겁니다. 그런데 손님, 면허는 가지고 계신가요? 영업사원 질문에 무안해져서 그 길로 학원 등록하고 하루에 2시간씩 땀 흘려가면서 연습한 결과 일주일 만에 면허 취득하고 다시 매장에 들려 계약한 것이 지금은 단종된 슈퍼로우라는 기종이었습니다. 낮은 시트고에 검증된 품질로 여성 라이더와 저처럼 키 작은 아재들한테 좋은 기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슈퍼로우로 1년을 넘기던 시절에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기변병이 저에게도 왔습니다. 그런데 할리의 육중함, 느리고 브레이크 잘 안 잡히고 덜덜거리고 클러치 무거워서 팔 아프고 엔진열 때문에 허벅지 뜨겁고 이것저것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왕이면 다른 브랜드로 가보자 해서 데려온 아이가 BMW F800GT입니다. 그 브랜드로 간 이유는 그 브랜드의 자동차 타고 있기에 기술력은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완전 신세계입니다. 명불허전. 기초한 바이크는 우주명차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정말이지 너무 잘 달리고 너무너무 잘 서고 열선과 페어링 등으로 옵션 엄청나고 무척이나 가볍습니다. 할리에선 투어링급의 옵션이 1000만원대 바이크에 모두 있는 기적을 맛봅니다. 슈퍼로우와 1년을 함께 가지고 있었지만 슈퍼로우는 세워두고 이놈만 타고 다녔습니다. 어떨 때는 달리다 보니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나 바이크를 잘 타나 싶을 정도로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제 라이딩 실력이 아닌 바이크의 기술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속도 체감을 못하게 하는 기술이 그 바이크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니 저에겐 조금 위험한 바이크구나 라는 생각이 이르게 되었고요. 그 브랜드의 바이크로 가면 지금 클럽의 친구들과 함께 라이딩이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과감하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2년 정도 바이크를 타보니 어떤 바이크가 나에게 맞는 바이크인지 바로 알게 되더라고요. 여유로운 라이딩과 안전을 생각하고 클럽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어울리게 다시 할리로 돌아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기변을 결정합니다. 사실은 팻보이를 타고 싶었지만 할리라이프를 계속하려면 아무래도 투어링 계열로 갈 수밖에 없으므로 추가 기별에 따른 비용 함몰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의 바이크를 선택해서 3년 넘게 타고 있습니다. 할리의 투어링 계열은 좋은 바이크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다의 골드윙보다 기술이나 품질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후진 기능도 없고 무겁기도 해서 혼자 투어 나가면 주차를 잘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클러치도 여전히 무겁고 브렘보 더블 디스크 브레이크이지만 엄청난 제동력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포함한 많은 라이더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할리를 탈까요? 모든 라이더들이 각자의 생각과 표현이 있겠지만 그 이야기는 두 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리로 입문하시려는 분들께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스포스터나 크루저로 입문하셔도 나쁘지는 않지만 오래 길게 할리 라이프를 즐기시려는 분은 가능하면 투어링 계열로 시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금 다루기 힘들겠지만 모든 바이크는 처음에 다 어렵습니다. 작은 바이크에서 연습하고 오신다고 큰 바이크가 쉬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잦은 기변에 따른 매몰 비용과 노력이 아까운이 되도록 투어링 계열의 바이크로 입문하시길 권합니다. 최근에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투어링으로 바로 오시기도 하고요. 왜 할리를 타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는 엉뚱하게 입문 이야기를 두서없이 하고 말았습니다. 이 편에서는 왜 할리를 타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토마 할리였습니다.